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3일 연장 산행이죠. 확실히 이틀 산행하고 3일 산행은 틀립니다. 몸이 최정상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서 내일은 또 하루 비 온다니까 오늘 뭐 가는 김에 쭉 달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 했는데 아침에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할 때 온도가 영하 2도 3도입니다 어제 한 5도 정도 됐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도로에 노면도 습기가 많이 있진 않고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래 빨리 달리지는 않고 뭐 60에서 80 전후의 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갔던 산에서 도라지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그쪽 산맥은 이제 끝내고 다른 장소로 지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처음 가는 장소로 가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올겨울 도라지 보기가 참 힘드는데 그래도 뭐 봄은 옵니다. 일단은 처음 가는 장소에 황구는 오늘도 산이 좋고 절벽이 좋고 절벽에 피는 도라지도 좋고 춘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일 연장 산으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자, 연장 3일 산행이죠. 물론 몸이 최정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또 황구가 산이 좋아서 절벽에 핀 도라지가 좋아서 또 왔습니다. 자, 1200마력 트윈 터보니까 황구가 최고 산행을 연속 해본 것은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산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까지는 안 되는데 뭐 한 3일 정도 산행하니까 이제 몸에 약간 터보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산이 좋고 또 뭐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회가 될 때. 자, 오늘 갈 산은 서쪽을 남쪽은 별로 안 바라봅니다. 서쪽을 많이 바라보는 서쪽에 한 400m 되는 산인데 오늘 또 뭐 3일째 산행에서 가장 지대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도로가에서 보이는 곳은 아닌데 저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산의 정상부의 절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좀 손이 타지 않고 좀 기대하지 않을까. 방향은 좀 나쁘더라도 일단은 사람 손이 좀 덜 타고 좀 가려진 절벽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과연 이곳은 어떨까 싶어서 또 와봤습니다. 황구가 이번 주는 계속 지금 동네는 거의 같은 동네 반경 한 10km 안에 있는 산들인데 지금 산맥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쪽저쪽 한 여러 군데 중에서 계속 방향이 좋고 포인트가 좋고 느낌이 오는 곳을 지금 집어서 정찰 겸 탐색 산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나 환경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최강의 도라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초대물이나 기물 그런 산약초는 물론 하루아침에 보는 죄수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황구가 가는 이런 절벽 도라지 산행은 황구가 위성지도나 이런 걸 검색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래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또 재밌고 또 그런 준비하는 과정 또 찾아가는 과정 거기서 또 만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산행의 한 기쁨의 그런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의 정말 초대물 산약초를 하나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시간과 그런 열정이 동반되어야만이 최강의 산약초를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몸의 면역력도 강화되고 몸도 굉장히 튼튼해지죠. 면역력은 정관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본인이 지키시고 산이 지켜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장비 다 챙겼으니까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예상 산행 시간은 한 5시간 전후 6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산행이 작은 능선을 한 2개 넘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지금 저 건너편에 동쪽 방향은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쪽은 서쪽이니까 그래도 한 10시 넘어야 햇빛이 들어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살살하긴 살살합니다. 그래도 평상시대로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절벽은 다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으로 진입해가지고 아까 황구가 저쪽 능선을 해서 이쪽으로 건너왔거든요. 이제 한 개의 능선을 넘고 두 번째 능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에 이 벌목을 많이 놓으니까 움직이는데 이런 지장이 많습니다.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도 이게 그늘진 쪽이니까 아직 공기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차온 공기가 거의 이 꼴딱이에 내려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발이 시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숨을 쉬면 폐 쪽으로 찬 공기가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한참 올라가다가 여기서 물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 가려고 이 살펴보고 있는데 보다시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삭대는 떨어져 있는데 자, 한 개의 가지에 겹가지가 3개 올라오죠. 이거는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산에 한 200m 올라가서 지금 야산인데 요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산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씩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은 조짐이 좋은 거거든요. 여기 초입에 이런 게 보이면 황구가 생각했던 저 상층부의 경사 지역에는 자원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도라지 삭대가 원삭대가 부러져 가지고 이 겹가지 3개를 올린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일단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능선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능선에 올라오니까 이제 드디어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계속 어떤 끌리는 듯한 그런 힘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늘한 느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침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강 도라지가 저 어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냥 느낌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지는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저 올라가면서 저 우측으로 해가지고 저 능선 쪽으로 저 절벽 있는 쪽으로 자, 이제 절벽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1시간 좀 더 걸린 것 같네요. 자, 이곳이 황구가 볼 절벽인데 이쪽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좌측으로 또 건너가면 이 다음 능선에 또 절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이쪽을 보고 황구가 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쪽을 바라보는 절벽이니까 이끼도 제법 많고 그래도 방향치고는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굵은 삽주들 있잖아요. 삽주가 있다는 것은 방향은 서쪽이나 남서쪽 같지만은 굉장히 건조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삽주는 꽤 있습니다. 이 절벽의 삽주들이 이래 있는 것이 잘 없는데 이런 서쪽이나 서쪽 방향에 이런 삽주가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절벽 사이를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도라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도라지 삭대 같죠? 입장이 3개씩 붙어 있잖아요. 자, 어린 도라지 삭대 날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자원은 있거든요. 과연 누가 황구를 불렀는지 아까 그 강력한 그 끌림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 5분간 쉬었다가 절벽 난간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중턱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벽에 중간중간 이런 계단처럼 이런 턱들은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 절벽이 경사가 좀 만만하죠.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손 타기가 쉽죠. 이 아래 보면 굵은 산나리 삭제도 보이거든요. 산나리하고 삽주 그리고 이런 잡풀들은 많은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저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긴 대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조롱조롱 피어 있죠. 여기도 있고. 얘들이 뭐냐면 절벽에서 자라는 두매부추입니다. 산부추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이거 씨앗도 약으로 쓰는데 지금은 씨앗이 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산행하다 보면 이런 암벽지대에 올라오면 이렇게 두매부추가 봄에 이렇게 이제 순을 띄워 올리거든요. 두매부추 잎을 좀 쳐가지고 믹서기 같은데 갈아서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남자들한테도 진짜 좋지만은 이게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심장 쪽의 질환, 협심증이나 뭐 그런 쪽 뇌혈관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두매부추 잎을 갈아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 두매부추가. 그러니까 보기는 이 두매부추가 흔하려면 흔하고 귀하다면 귀하거든요. 이게 절벽에서 저기도 굉장히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먹으면 생마늘 맛이 나는데 이것이 절벽에서 자라는 두매부추입니다. 자, 항구도 초봄에 산행하다 보면 저런 두매부추가 있으면 잎을 좀 뜯어서 갈아먹고 이러거든요. 자, 절벽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그 바위 둥글레도 있고 산나리도 있고 삽주도 있고 의아리도 있고 두매부추도 있고 도라지 빼곤 다 있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위가 정상 쪽 절벽인데 이 절벽의 경사가 한 10m 정도만 나와도 좀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턱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 아래서 볼 때는 상당히 좋던데 막상 올라오니까 또 틀립니다. 느낌이. 그리고 요 중간에 지금 그 간벌에 있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 벌목 하시는 분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절벽에도. 자, 100년 된 도라지를 보려면 100년 동안 사람이 접근 안 한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두매부추 군락지입니다. 야, 진짜 많습니다. 두매부추가. 엄청나게 많네요. 일단 항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여기 지금 절벽 중턱에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발 밑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숨겨 놓고 또 저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오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자, 지금 항구가 절벽 아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촬영 중에서는 항구가 이런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오늘은 절벽 중간에 턱들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쪽 절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에 받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도라지는 없지만은 속이 후련합니다. 왜냐면 궁금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이 궁금증이 계속 쌓였는데 일단 올라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도라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좋죠. 궁금한 곳에 왔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항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또 절벽 상층부하고 이 중간 통로가 있으니까 이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간 쉬었으니까 이 절벽 사이로 이동해 가지고 저 옆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쉬는 시간에
803 갓바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황구가 만든 803 갓바위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에 절벽난간에서 사람 키만한 돌탑 이래 절벽난간에 세워놓은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산에 가면 별 희한한 거 다 있습니다. 자, 100년 된 흑도라지 보게 해달라고 황구가 갓바위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그쪽 절벽에 좀 쉬고 있다가 다음 절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가면서 절벽 아래쪽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수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늘어진 게 있습니다. 자, 크기는 크진 않지만은 한 개의 시방이 맺힌 어린 삭대죠. 한 5년 전후에. 자, 일단은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계속 밑으로 이동하면서 삭대 날린 거나 아니면 저 위쪽도 아래 위를 다 보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절벽 아래서 도라지 삭대 어린 거 하나 보고 근방에 또 있나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어린 삭대가 하나 있길래 또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방이 몇 개 열린 중급의 삭대인데 여기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황구가 한번 살살 캐보겠습니다. 캐보고 요것도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고요. 역시 삭대가 그래 굵지 않으니까 한 10년 전후에 그런 도라지가 나오네요. 한 5년에서 10년 됐을까요? 그런 도라지가 나옵니다. 자, 내두도 상당히 멋있고 몸통이 그래 굵진 않습니다. 보다시피. 자, 요건 다시 묶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쁘기는 이쁜데 굵기가 좀 아쉽네요. 자, 조금 전에 요 아래 중간 절벽에서 절벽 중턱이죠. 중턱을 쭉 수색하면서 아까 중급 안 되는 그런 도라지 하나 보고 또 위로 올라가서 난간을 수색했습니다. 도라지가 안 보이길래, 이게 지금 상층부거든요. 이 상층부도 지금 올라와서 황구가 저까지 좌우로 이동하면서 지금 도라지 상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뜻하지 않게 안 보이길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 한 중급의 삭대인데, 자, 일단 장원들은 있는데 초대물 삭대들은 아직 안 보이네요. 없는 건지 황구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라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자원이 있긴 있습니다. 어제는 전혀 안 보이지도만 오늘은 그래도 찔끔찔끔 보여주긴 하네요. 계속 한번 찾아봅니다. 자, 상층부 절벽 쪽이 좋아 보이길래 이쪽도 지금 올라가면서 수색하는데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삭대가 조금 굵어졌죠. 아까서 보던 삭대보다는 이게 좀 굵습니다. 그리고 이 시방도 조금 더 굵고요. 도라지가 큰 도라지들은 이 꽃의 세력도 크기 때문에 시방도 좀 굵게 맺습니다. 이제 좀 굵어지는데 이 도라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봄이 오면 한번 와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계속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 진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5년에서 10년 됐는 이런 도라지 삭대들은 중간중간에 좀 꽤 있거든요. 있는데 오면서 요거보다 어린 삭대들도 있고 삭대들은 있는데 이 큰 삭대들이 안 보입니다. 요것도 요 위쪽에서 어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찾으려고 이걸 다 깔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도라지 서식지가 파괴돼 버리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와서 찾는 게 맞습니다. 자원은 꽤 있는데 지금 항구가 이래저래 오면서 보니까 중급의 도라지, 어린 도라지들은 자원은 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느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큰 삭대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볼목하면서 다 잡혀가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아래 위로
좌우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도라지 찾고 있습니다. 아직 뭐 초대물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중급하고 어린 것들은 좀 보이는데 큰 것들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송이산이기 때문에 송이 시즌에 큰 도라지들이 뽑겨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돌목이나 간벌한 사람들한테 뽑겨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것은 여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구가 쉬고 있는데도 여기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네요. 자, 요것은 첫 꽃이 만약에 피었을 것 같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절벽 아래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처음 출발지 정상 쪽에서 지금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경사면 절벽들이 계속 있으니까 요거 계속 살펴보면서 저 건너편에 능선 타고 저 내려가면서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사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자원이 이 정도 같으면 꽤 많거든요. 어리고 중급 도라지들이 좀 떠무떠무 보이는데 큰 것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이유는 또 이 뭡니까 이 벌목 해놨더만 이 나무들이 설어져 있어가지고 그한테 더더욱더 지금 보기 힘드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황구는 초콩 하나 먹고 또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12시가 다 돼가니까 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황구가 저 건너편 정상 저기 있다가 저쪽 능선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절로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게 벌목했더만 이 나무가 굉장히 제재가 많잖아요.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다시 건너갈 수 없으니까 이 반대편 능선 이 능선 타고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도라지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황구가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초봄에 모아놓습니다. 이 보다시피 벌목에 있는 자리 저 사이사이에서 도라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여름에 도라지 꽃필 때 한번 와보겠습니다. 진짜 최고 더운 날에 한번 와야 도라지 삭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대물이 남아있을지 한번 그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황구는 우측으로 해가지고 저쪽 능선 타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도 하산할 때도 길이 좀 쉬운 길로 가야 되지 이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까운 소나무하고 이런 것을 왜 다 빚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가만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자, 이제 산을 한 2개 건너가서 저쪽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인 데까지 걷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에는 살살하고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5시간 만에 저 항구차가 저 앞에 보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아유, 빡셉니다. 그러니까 이 벌목하고 간벌에 있는 산들이 산행하는데 엄청나게 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연 3일 산행을 갔다 왔는데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입니다. 물론 몸도 뻐근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산에 갔다 오면 갔다 와서 한번 씻거나 샤워하고 나면 또 개운하잖아요. 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런 희열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런 뭔가를 해낸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엄청 좋죠. 황구가 가만 앉아서 이게 술병만 보고 있어도 이게 추억의 책장이거든요. 이런 술병들만 봐도 옛날에 저런 절벽에서 저런 도라지 삭대를 봤을 때 그런 느낌, 설레임 이런 것들이 추억 묻어나서 보고만 해서도 기분 좋은데 황구가 춘란은 최근 들어서 좀 보고 며칠 전에 춘란 괜찮은 걸 하나 캐와서 황구가 이제 손질을 다 해가지고 그 화분에 한번 심었는데 저 춘란을 하루하루 바라보는 저것도 이 술병 보는 것만큼 또 틀립니다. 또 그러니까 술병도 추억의 책장인데 춘란도
뭐 애완견이나 뭐 반려견 이런 건 아닌데 가만히 있는 그냥 말없이 있는 풀인데도 화초인데도 그냥 바로만 보고 있어도 춘난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해집니다. 그냥 안 죽고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신기하네요. 춘난이 햇빛을 가게 놔둬놨더만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또 너무 직사광선은 또 싫어하니까 황구가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뜰 때 그때 한 1시간 정도나 아니면 오후에 가게 청소할 때 1시간 정도 햇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제가 신경 쓰는 것만큼 더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 식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 이 식물들을 키우는 재미도 또 특별하네요. 보니까 이 술병을 쳐다보는 것처럼 또 그 묘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 맛에 그 춘난을 보는구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춘난이 꽃도 없고 그냥 잎만 있는데 그렇게 대각선으로 휘어진 그런 곡선미 이런 것들이 진짜 동양남 중에 최고라는 것이 한국 춘난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촬영에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도 뭐 꽝은 아니잖아요. 어제는 진짜 도라지 삭대 하나 못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중급하고 어린 삭대들은 꽤 많이 봤거든요. 자원은 있는데 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것들이 아마 다 그 전멸했을 수도 있고 손이 타서 그 큰 것들은 다 뽑혀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황구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는 제가 초봄에 가지 않고 도라지 꽃 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정말로 대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저 아까 그 벌목에 있는 그 나무 사이 그 속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그 대물들이 그래 꽃을 피우고 올라오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급하고 어린 것들은 상당히 자원은 많다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그때 한번 가서 초대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산이란 것은 궁금하면 가봐야 되고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직접 올라가서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속이 후련해지고 또 하나의 산을 넘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이거 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파급 효과가 큰데 굉장히 빨리 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또 그게 빨리 쉽게 치료도 되고 빨리 뭐 쉽게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력이란 것은 몸에 있는 백혈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성이라면 그 백혈구는 성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성을 잘 지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관장이 두른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체력과 운동과 그리고 그 음식 조절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백혈구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방위보다는 정규군이 강하고 정규군보다는 그 특전사나 이런 분들이 더 강한 군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을 단련시켜야만이 자기 몸의 백혈구가 튼튼해지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좋고 혈관이 좋아야만이 이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빠른 큰 혈관을 통해서 빨리 백혈구가 가지고 그 세균이나 아니면 병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양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강의 산약초도 좀 드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평소에 몸을 가꾸고 몸을 운동시키고 이 백혈구를 단련시켜야만이 최강의 면역력, 최강의 군사가 몸속에서 상주하면서 나쁜 세균이나 병균들이 오면 그것을 커버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가 가장 큰 병이 뭐냐면 폐 쪽에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방어능력이 취약한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기관지하고 폐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들으시면 기관지하고 폐 쪽으로 공기가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필터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장의 장기 기관들은 몸에서 방어하는 피부나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방어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방어벽을 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폐하고 기관지는 방어벽이 없거든요. 그만큼 노출되기 쉽죠. 그만큼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가 가장 큰 병이고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고 면역력도 더 강화하셔가지고 평소에 운동도 자주 하시고 또 산도 자주 타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국이자 이런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구가 이번 주 산행은 벌써 3번 갔다 왔으니까
다음 산행이 한 번 더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들한테 최강 도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광고가 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